네, O2 170쪽 산화환원 반응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보통 두 개 정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산화라는 과정은 쉽게 말해서 산소화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산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 반대로 잃는 걸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산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자의 측면에서도 볼 거예요. 전자는 반대입니다. 환원이 전자를 얻는 거, 산화는 반대로 전자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소 가지고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이쪽은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좀 화학 반응식에 좀 익숙을 해줘야 돼요. 일단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있대요. CO랑 C가 합쳐져서 CU랑 CO2가 되는 반응이 처음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왼쪽 오른쪽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춰야 되죠. CU 한 개니까 CU 한 개 되게 잘했고, 근데 문제가 이제 O가 두 개예요. 그럼 여기도 O를 두 개 해줘야 됩니다. 뒤에 숫자를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얘 화학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는 숫자를 바꾸면 안 되고, 개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앞에 개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O 두 개니까 얘도 이제 분배돼서 O가 두 개. 그러면 이제 CU가 두 개 됐죠. 그럼 얘도 두 개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개수를 맞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산소 개수 세는 법 아까 잠깐 이미 했는데, 산소 몇 개죠? 두 개죠. 산소 두 개. 여긴 산소 0개. 여기 없고 여기 두 개. 그러면 보통 이제 CU를 가진 애가 CU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산소 잃었죠. 그럼 얘는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럼 얘는 산소를 얻게 되고, 이런 애를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 쓰라고 할 때 만약에 다음 위의 식에서 산화된 물질을 쓰세요 라고 하면 뭘 말하면 되냐면, 화살표 왼쪽, 즉 반응물에서 골라야 되고요. 이 앞에 개수는 떼고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산화된 물질은 그러면 C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원된 물질은 여기서 앞에 개수 떼고 CuO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산소를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좀 할 건데, 우선 그러면 이걸 적고 시작합시다. 여기 나오는 반응들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자, 1번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주로 이제 식물이 하는데, 광합성의 재료가 뭐죠? 광합성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추가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빛은 사실 좀 빼도 돼요. 받아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 화학식이 C6H12O6입니다. 이게 포도당이고요. 포도당과 함께 산소를 만드는 과정, 이게 광합성입니다. 자, 그럼 개수 맞춰야겠죠? 개수 맞출 때는 CHO 순으로 맞추는 게 좀 편해요. 여기 C 몇 개? 6개. 그럼 여기도 6개여야 되니까 이 앞에 6. 그 다음에 H가 여기 12개죠? 그럼 여기도 12개여야 되니까 6. 분배돼서 이제 12개 된 거죠. 그럼 산소 개수가 12개, 6개, 그럼 18개고, 여기 6개니까 여기가 12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됩니다. 6616.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 개수 다시 써야지. 여기 12개,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12개. 자, 그러면 C 가진해가 C 가진해로 이렇게 변할 때 산소를 얻어요, 잃어요? 잃죠. 그럼 얘는 환원. 자, 그럼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된 겁니다. 그럼 산화된 물질 적으라고 하면 산화된 물질은 H2O가 되는 거고요. 환원된 물질은 CO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자, 2번 호흡입니다. 호흡, 세포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자, 세포 혹은 호흡은 광합성과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웠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개수 아까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자, 산소 개수 세볼까요? 산소 몇 개? 6개, 12개, 12개, 6개입니다. 그러면 C 가진해가 C 가진해로 산소 얻음 이름 얻죠?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그냥 초성만 쓸게요. 얘는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 자, 산화된 물질 뭐죠?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 O2입니다. 그러면 호흡까지,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이거 다 지금 산화환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인데, 자, 뭐냐면 화석 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 연료가 뭐예요? 화석 연료의 예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천연가스인 메테인을 태우겠습니다. 메테인은 CH4예요. 그 메테인을 연소한다. 그럼 뭔가 태운다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얘랑 산소랑 만나서 이제 타죠. 그러면 이 C랑 O랑 만나서 CO2. 추가로 이 H랑 O랑 만나서 물. 이렇게 됩니다. 계속 맞춰야죠. 자, C는 일단 한 개니까 됐고, 여기 H 4개죠. 그럼 여기도 4개여야 되니까 2. 그럼 여기 산소가 2개 합쳐서 4개니까 여기도 4개여야 돼요. 2. 그러면 산소 개수 세자. 0, 4, 2, 2죠. 이거 분배되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C 가진해가 C 가진해로 변해야 돼. 자, 이때 산소를 얻어요, 잃어요? 얻죠. 그러면 산화 된 거고, 얘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또 산화된 물질 누구? CH4. 환원된 물질은 O2가 됩니다. 됐죠? 할만하죠? 자, 이제 딱식 2개 남았는데 4번입니다. 4번은 연계식이라서 4번은 제목이 철의 재련입니다. 자, 우리는 그 자연 상태에서 철을 캐면 철이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뿅 나올까요? 아닙니다. 철은 뭔가 반응성이 크다 해서 산소랑 붙어 있어요, 잘. 그래서 철과 산소가 붙어 있는 철광석 형태로 우린 철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으려면 얘를 용광로에다 넣고, 이건 너무 이상한데, 용광로에 넣고 여기다가 철광석과 그리고 추가로 코크스라는 애를 넣어줘야 돼요. 코크스는 C입니다. 탄소예요. 철광석하고 코크스를 같이 넣어주는데, 자, 이러고 이제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철의 재련 1번식은 이 코크스가 타요. 탈 때는 산소랑 만난다 했어요. 그러면 타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완전 연소라는 걸 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데 일부러 완전 연소를 안 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일산화탄소라는 애를 만듭니다. 그러면 개수가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철의 재료는 그래서 그 코크스랑 산소랑 합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산소 개수 한번 세볼게요. 산소는 0, 2, 2.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난감한 게 생기는데 뭐냐면, 자, 일단은 생성물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도 얘로 변하고 얘도 얘로 변해요. 그러면 얘는 산소 개수가 늘었으니까 산화인데 얘는 산소 개수가 그대로죠. 그래도 얘는 환원으로 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더 높은 개념, 그러니까 화학 원 정도 배워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화학 반응에서 산화와 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산화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환원돼야 돼요. 왜냐면 산소를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전자를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식이 두 번째예요. 자, 아까 철광석 있죠? 이제 철광석은 Fe2O3입니다. 얘랑 여기서 만든 CO가 이제 결합을 해요. 그러면 순수한 철이 뿅 나오고, 이 CO랑 산소랑 합쳐져서 완전 이산화탄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 맞추면, 이거 맞추는 게 조금 힘들어요. 보면 자, 철까지는 이렇게 두 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개수는 똑같고 문제가 산소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왜냐면 얘 탄소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A로 이렇게 놓고, 산소 개수가 3, 여기 3개, 여기 A개는 오른쪽의 산소 2A개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3이 나옵니다. 즉 얘는 개수가 3이었다. 얘는 조금 개수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그냥 1, 3, 2, 3 외워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산화환원 해야죠. 산소 개수가 3개, 3개, 0개, 6개. 그러면 C 들어간 애가 C 들어간 애로 산소 늘었으니까 산화. 얘는 산소가 감소했으니까 환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이제 5개씩을 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산화된 물질 안 했다.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C, 환원된 물질은 O2, 산화된 물질 CO, 환원된 물질 Fe2O3. 자, 그래서 여기 5개씩을 해봤는데 얘는 일단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꼭 나오는 식이고 필수적인 산화환원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로 하는 건 다 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을 잠깐 추가할까요? 자, 하다 보면 이제 산화제라는 애가 있어요. 산화제는 옆에 있는 애를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즉 자신은 환원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그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들을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환원제는 마찬가지로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산화제가 뭐냐? 물어보면 이 제를 빼고 뒤집으면 돼요. 환원된 애를 고르라는 겁니다. 반대 애를 고르면 돼요. 환원제를 골라라 하면 그 반응에서 산화된 애를 고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2번씩 해볼까요? 여기서 산화제가 누구냐? 그러면 O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산화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환원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는 이렇게 찾는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로 하는 거 잠깐 해볼게요. 전자로 하는 거. 자, 전자는 다시 한번 보면 잃는 게 산화, 얻는 게 환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냐면 요거 2개 하겠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반응이라서 이것도 둘 다 중요해요. 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부터 하겠습다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해야지. 자, 질산은 수용액이래요. 수용액은 물에 탔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질산은이 물에 녹으면 질산 이온과 은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자, 은 이온은 Ag+, 질산 이온은 NO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넣냐면 구리 금속을 넣어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음이온, 이 질산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해요. 그래서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 부릅니다.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속끼리의 반응에서. 그러면 자, 여기 있던 구리가 이제 뭘로 나오게 되냐면, 얘 나오고 싶대. 구리 이온으로 구리 2+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올 때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두 개 잃죠? 두 개 잃어버려요. 전자를 두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먹냐? 여기 있는 H+가 이 전자를 받아먹는 겁니다. 근데 자, 얘는 H+는 전자를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받아요. 근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가 두 마리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얻고 여기에 금속으로 석취된다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산화됐다? 전자를 잃은 구리가 산화. 두 번째, 그럼 누가 환원됐냐? 은 이온이 환원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용액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푸른색은 구리 이온의 색깔이에요. 즉 구리는 금속일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있다가 얘가 산화돼서 나오면 푸른색으로 변해서 이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구리 이온 때문이다. 두 번째, 수용액 속 총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수용액은 여기 물이에요. 그 물 입장에서는 이온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 은 이온이 두 개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한 번 교환할 때마다 한 개씩 손해예요. 그래서 수용액 속 이온수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자, 금속 간의 반응에서 이온으로 산화돼서 나온 애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응성은 CU가 AG보다 크다. 즉 반응성 큰 애가 이온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했네? 그럼 여기서 산화된 물질 누구? 산화된 물질은 CU라고 해야죠. 환원된 물질은 은이라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반응 전이 얘니까 얘는 Ag+가 됩니다. 이렇게 반응 마무리 하고요. 자, 밑에 반응에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면 구리는 이렇게 녹아 나오고 이온으로 여기 은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은줄로 바뀝니다. 자, 비슷한 거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묽은 염산은 참고로 HCl입니다. 그러면 얘가 물에 녹으면 H+와 Cl-로 나뉘고 여기에 누구를 넣냐? 아연 금속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거 음이온 뭐 한다? 구경꾼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연이 Zn2+로 나와요. 산화되는 거죠. 전자를 잃고. 그럼 전자를 몇 개 버리냐? 2개 버립니다. 그럼 또 이제 수소 이온이 이 전자를 받아 먹는데 문제는 얘는 그냥 1+라서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받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2개 필요합니다. 그럼 얘네가 이걸 받으면 자, 아까 은 이온 같은 경우는 은 상태를 되게 좋아했는데 얘네는
둘이 H2로 합쳐져서 날아갑니다. 기체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수소 기체로 이렇게 바깥으로 뽀글뽀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기포 이름은 수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자, 그럼 이거 할게요. 얘는 색깔은 따로 없고 1번 발생 기체 확인법. 자,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라는 걸 알아요. 수소 기체. 그럼 수소 기체의 특징. 그죠?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불씨를 갖다 대면 펑. 불씨를 갖다 대면 퍽 소리를 내면서 터진다. 두 번째, 수용액소 이온수 하자. 해볼게요. 자, 수용액소 이온수. 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두 개씩 없어져. 그러니까 얘도 총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반응성은 누가 큰 거예요? 이온으로 나온 아연이 H+보다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화된 물질 적으래. 뭐예요? 아연. 환원된 물질 적으래요. H+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환원제는 누구? 얘가 아연, 얘는 산화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식으로 나타낸 건 각각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아까 잠깐 얘기한 게 나왔는데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건 이제 불변의 원리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 아까 한 거예요. 그 산소로 하는 거. 1번 광합성과 호흡. 다 지금 산화 환원 반응이고, 특히 우리 주변에 산화 환원 반응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깎아 놓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요. 이거 산소랑 반응해서 그러는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 손난로 안에 가루 들어있죠. 그게 철가루입니다. 그럼 흔들면 이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 염색 산화 환원 반응, 고려청자, 반딧불이 불빛도 섬유 표백시키는 것도 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알아두세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다른 파트랑 좀 연결이 되는데, 원래 초창기, 지구 초창기에 산소가 있었어요.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냐?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남세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광합성 하면 뭐 만들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그러면서 산소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야지. 원시 지구에서 바다하고 육지가 있으면 생물은 어디서만 살 수 있었냐면 바다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이 너무 세요. 자외선이 너무 세서 애들이 육지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생물은 바다에서 발생을 했고, 근데 아까 이제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게 되고, 이 산소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뭘 만드냐면 오존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오존은 O3예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럼 이제 자외선이 좀 덜 세니까 이제 육지에서 애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가 광합성 세균, 그 남세균 생성, 그럼 산소가 생기고 그게 오존층을 만들고 그 다음이 이제 육성 생물이 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 밖에 아까 말한 이제 화석연료 연소, 그 메테인 태우는 거. 자, 이것 때문에 인류가 좋았던 거 뭐가 좋았어요? 산업혁명이었죠. 산업 발전. 그 다음 철의 재련 잠깐 했죠? 철의 재련도 코크스 먼저 산화시키고, 이거 놔두자. 코크스를 먼저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산화철이 환원되면서 순수한 철 만들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철기시대 이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철의 재련을 할 때 이 추가로 식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불순물 제거식이라 해서 석회석이라는 탄산칼슘이라는 석회석을 넣어서 이걸 일단 분해해요. 그래서 CaO랑 CO2로 분해한 다음에 이 CaO랑 여기서 나온 불순물이랑 반응해서 슬러지라는 애가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따로 모양을 좀 외워놔야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하면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네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 밖에도 이거 학교에서 만약에 설명을 안 했으면 이건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철은 방금 아까 말한 것처럼 산소랑 반응을 되게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철이 산소랑 반응하면 녹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하려면 첫 번째, 공기 중에 산소 수분이랑 막아야 되니까 페인트 칠하거나 아니면 기름칠을 하면 공기 중에 산소랑 수분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 한 것 같아요. 네, 밑에 문제 풀어주세요.